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5월 22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걱정했던 대로 역시 채권 금리였습니다. 뉴욕 시장은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Sell USA 이 이슈가 이제 다시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하락 출발했고, 그렇게 이제 하락을 이어나가다가 반도체 등 그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AI 산업에 대한 기대는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반등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후에, 미국 시간 오후에 20년 국채 그 입찰 결과가 별로 안 좋으니까 다시 하락을 하면서 결국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1.91, 나스닥이 마이너스 1.41%, S&P 500이 마이너스 1.61%, 러셀 2000도 마이너스 2.8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8% 이렇게 하락하면서 주저앉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이제 미국 뉴욕 시장이 그렇게 끝나니까 우리 시장도 뭐 조금 흔들린 게 아니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0.4% 넘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주가 하락폭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결국은 지수 2600을 다시 내주면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4859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4320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이 9453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2600을 못 지키고 2593.67포인트로 어제보다 1.2%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37% 정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코스닥도 뭐 다르지 않았습니다.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하락폭이 좀 깊어져 가다가, 그런데 이제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그러니까 추가적인 매도가 좀 안 나오고 매도가 제자리 걸음을 좀 걷는, 그러니까 다소 좀 매도 강도가 약해지는 그런 모습에서 조금 그 바닥에서는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56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575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이 116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17.67포인트, 어제보다 0.82%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양시장이 모두 다 뭐 이렇다 할 방향은 아직 정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한번 상승했다가 좀 떨어져서 지금은 다시 이제 며칠째 옆걸음질 치는 형태로 옆으로 좀 밀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섣불리 그 시장 예측이 어디로 간다 이렇게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시간 현재 환율은 아침보단 조금 올라서 1380원 60전, 1380원대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뭐 전부 다 빠졌는데 어느 거 뭐 할 거 없이, 그래도 뭐 내용 보면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다 팔았고, 외국인 기관이 다 팔았고, 하이닉스만 외국인이 192억 샀고 기관은 663억을 팔았고 그렇습니다. 기업 분할을 얘기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은 372억을 팔았고 기관은 384억을 샀고, 특히 이제 연기금이 많이 샀네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은 84억 샀는데 기관이 128억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고, 셀트리온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판 종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에서 보면 오늘 이제 알테오젠, HLB,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도를 했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자전지 관련은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샀습니다. 30억, 에코프로비엠 30억, 14억, 39억, 11억. 이거는 뭐 이제 그래프 보시면 알지만 뭐 좋아서 샀다기보다는 위에서 때려놓은 거 이제 사는 거 같은, 사서 다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별로 보면 오늘은 이제 이게 거의 전부였다고 봐도 틀린 게 없을 정도의 날이었습니다. 뭐냐면 코로나죠. 코로나가 다시 이제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재확산 우려가 증가된다 이러면서 제약 바이오 쪽에 올랐는데, 이제 코로나 관련 치료, 진단, 백신 뭐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관련된 게 올랐고, 마스크까지, 오랜만에 이제 마스크까지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번질까도 좀 계속 주시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엉뚱하게, 제약 중에서 탈모 관련이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탈모 지원을 의료보험에 편입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게 지난번 대선 때 한번 나왔던 거죠. 좀 만지작거린다, 뭐 이제 그런 얘기 때문에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전선 전력 설비 이런 것도 움직였어요. 그거는 이제 아침에 뉴스 하나 제가 이제 보내드린 게 있는데, 지금 이제 발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전 못지않게 지금 공급, 그러니까 송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송전망이 없기 때문에 송전망이 모자라서 발전을 못한다. 그 양이 이 하절기에 아주 전력 수요 피크 때 거의 서울시 용량만큼이 지금 그 지경이다, 이런 뉴스가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송전망, 그러니까 이제 내셔널 그리드, 이게 잘 뻗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얘기 나오면서 이제 이런 쪽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면세점, 뭐 이거는 이제 인천 공항 면세점 임대료가 엄청나잖아요. 예, 진짜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임대료에 대해서 이제 요새 뭐 잘 안 되니까, 면세점 쪽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좀 깎아달라 이래갖고 법원에 조정 신청을 냈다. 뭐 호텔 신라도 그렇고, 뭐 신세계도 그렇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면세점 좀 움직였는데, 이거는 뭐 근본적으로 이게 무슨 인천공항 면세점에 임대료가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면세점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오늘은 진짜 뭐 코로나 관련 빼고는 뭐 거의 전부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유가 뉴욕 시장이 하락된 거고, 뉴욕 시장이 하락된 거는 미국 국제금리의 상승이었고, 이 국제금리의 상승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10년물 4.5, 30년물 5%, 뭐 요게 이제 말하자면 레드라인인데, 이거는 자꾸 넘어가니까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디스의 경고가 뭐 다 예견된 거라고 얘기하지만, 역시 악재는 악재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 시장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수급이 무너지면서, 왜냐하면 외국인이 전부 이제 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시아권 시장도 오늘 뭐 우리랑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은 일부 얘기지만 계속 우리가 주시해 봐야 될 게, 코로나가 다시 이제 재확산되면서 진짜 팬데믹 수준으로 가는 거냐 아니냐, 이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시장에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관련 뭐 제약 이런 거는 좀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어제 이제 제가 걱정했던 대로, 걱정 말씀을 드렸던 대로, 결국 미국 국채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오늘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전 세계 시장을 하락시킨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는 10년물이 다시 4.5%를 넘었고, 30년물은 5%를 넘어서고, 시장에서 보는 이제 레드라인 자꾸 넘어가니까 시장이 이제 움직하고 긴장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뉴욕 시장은 그래도 뭐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AI 산업에 대한 희망의 끈은 계속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장중에 이제 반도체 주식들을 중심으로 반등을 했지만 그 오후에 있었던 그 20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그 12개월 평균이 2.58배인데, 그러니까 이제 채권 응찰률이 이게 2.46배로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3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치솟고 막 그러면서 2023년 이후에 최고 기록을 하면서 시장은 다시 이제 주저앉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무디스의 경고, 무디스의 경고가 뭐죠?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미국의 부채가 많고 그 부채가 올해만 해도 11조 달러가 넘으니까 그걸 유지하려면 뭐 이자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 없으면 그 상태는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견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뭐 첫날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냥 잠복되는 이제 수면 아래로 들어가면서 잠복되는 악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해서 시장을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게 시장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국채 금리의 상승이죠. 그걸로 나타나고 국채금리 상승하면 주시장은 그냥 주저앉고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거는 이제 그 미국 국채가 또 어제 더 그렇게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델리케이트한 반응을 보였던 거는 뭐냐면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일본 국채 입찰도 부진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일본 국채금리 상승의 여파도 상당히 미국에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높은 것도 높은 거지만 굉장히 가파른 게 이제 문제다. 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거를 이제 놓고 보면 결국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라는 이것도 이제 이쯤 되면 상당한 태클을 받은 거예요. 쉽게 막 할 수가 없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고금리에다가 거기다 관세까지 뭐 그래도 하겠다 막 이렇게 고집을 하면 이건 뭐 미국에서도 이제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건 거의 자살행위에 가깝다. 이건 자살행위다. 그러니까 상당히 앞으로 관세 정책도 펼쳐나가기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먼저 막 관세 해결하려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상당히 이제 좀 물러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우리 정부 관계자가 이제 5월 5일 날 우리 연휴 때 그 미국하고 환율 협상이 있었다. 그런데 아직 뭐 정해진 바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로이터 통신은 계속해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원화 강세에 합의했다는 뉴스를 이제 보내고 있어요. 뭐 그래서 이제 1,300원, 400원 밑으로 이제 뚝 떨어지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가 떠올리는 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거를 이제 떠올리게 되죠. 그것도 이제 플라자 합의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잘못하면 한국판 플라자 합의가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을 지금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러다가 뭐 예컨대 뭐 인플레이션 걱정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래갖고 한은이 막 내수 진작 이런 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했다. 이거는 이제 가정이죠. 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컨트롤을 잘 못해가지고 그 금리 인하한 결과가 전부 그 부동산 쪽으로 쏠려갔다. 이러면 이제 일본 장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잘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걸 잘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고 또 새로운 정부에서도 뭐 그런 거를 잘 컨트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뭐 이게 뭐 신정부 탄생 한 달 앞두고 미국하고 원화 강세를 만약에 합의를 했다면 저는 뭐 구체적인 합의 없었다는 말을 믿지만 합의를 했다면 이건 정말 큰일 날 짓을 한 거죠. 근데 뭐 어쨌거나
상당히 이것도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동안에 뭐 걱정 이런 것 많은데 제가 자꾸 그 포트폴리오를 1차 포트폴리오만 구성하고 기다리시라 이제 이런 말씀 자주 드리니까 자꾸 왜 그러냐고 얘기하시는데 여러 차례 설명해도 지금 우리가 6월 3일 대선이 지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시장이 좀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는 여러 가지 가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좋아진다가 아니고 좋아질 확률이 있다. 이런 것들이 된다면, 만약 된다면, 우리 옛날에 많이 했죠. if, 이 몸이 새라면, 이런 거나 거의 비슷한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지금 말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 이거 해야죠. 그래서 주주친화적인 그런 내용이 강화되고, 그게 명문화되고, 이래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것 때문에 그 상장회사들이 대처하고 반응하는 게 어떤 거냐면 자진상폐를 하잖아요. 이제 상장 나는 별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주주가 공개 매수를 해서 주식 많이 사갖고 상장 폐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쨌든 시장 가격보다 높게 사줘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요새 여러분이 느끼시지만 대규모 조단위 그 증자를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제 그게 상법 개정되고 그 이후에 하려면 굉장히 빡세니까 미리 이제 이거 해놓고 돈이나 마련해 놓자 이런 거죠. 그런 게 이제 지금 이제 대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배당 소득세에 대한 이제 분리과세 이거는 양당이 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니까 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신정부가 들었으면 누가 됐든 경기 진작책을 좀 가동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유동성 확대가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 밸류업, 그거를 좀 강화시키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일어나 주어야, 일어나 거라는 가정하에 6월 이후서부터 시장이 좀 좋아지고 그게 다 이루어지면 우리 시장의 최고의 매력 포인트인 싸다. 저가의 매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안전한, 그 안전하다는 게 뭐냐면 그 섹터가 나름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들의 타깃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트폴리오만 구성하고 좀 지켜보다가 2차 포트폴리오는 6월 달 들어서 6월 이후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의 전개 방향을 보면서 그러면서 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밀렸지만 내일 또 조금 오를 수도 있고, 오늘은 그런 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크게 낙담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좀 올랐다고 흥분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편안하게 시장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